안녕하세요, 시리맨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찍으면 이렇게 방구 끼는 거,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거, 이거 보신 적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찍어지는지 궁금해서 열화상 카메라 찾아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게 궁금해서 열화상 카메라 구매한 거는 아니고, 사실은 컴퓨터와 관련된 장비들 리뷰할 때 열이 얼만큼 발산되는지 이런 부분들 자세히 찍으려고 열화상 카메라를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열화상 카메라 구매할 때 보면 성능이 좋은 걸 찾아보면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비싸요. 대부분 다 몇백만 원대인데요. 제가 구매했던 거 이 제품도 800만 원대예요.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은 가격이 좀 저렴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때 당시에 열화상 해상도가 160에 120이었거든요. 그런데 열화상 카메라를 누수 탐지나 또는 설계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몇백만 원대의 제품을 구매를 권해드리는 건 조금 이상하고 100만 원대 또는 100만 원 이하대의 괜찮은 제품들이 있어요. 이 제품은 하이크 마이크로 P20이라는 제품인데요. 와이파이가 추가된 모델입니다. 적외선 해상도가 256에 192입니다. 생각보다 높아요. 제가 이전 소개했던 그 제품, 비싼 제품보다 이 제품의 열화상 적외선 해상도가 더 높아요. 제품 외형을 먼저 보면 화면은 3.2인치 LCD 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화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좀 긴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촬영되는 그런 형태인데 뭐 이렇게 촬영해도 상관없긴 해요. 그리고 앞쪽 부분에는 이제 열화상 카메라와 이제 실화상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어두운 곳에 촬영하기 위해서 LED 조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부분에 렌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이 부분이 망가지면 열화상 카메라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앞쪽 부분에 렌즈 덮개가 있어서 닫았다가 열었다가 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닫은 상태에서는 뭐 먼지가 들어가거나 이럴 걱정이 없으니까 좀 편안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제품은 2m 높이에서 드랍 테스트를 마쳤고 IP54 등급의 생활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비를 맞으면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총을 쏘는 것처럼 슈팅건처럼 생긴 이런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은 이렇게 거치하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근데 이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카메라 같은 거 고정할 수 있는 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각대 같은 데 고정시켜서 사용한다거나 뭐 이동할 때 이렇게 이렇게 찍어 놓고 촬영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상단에는 USB-C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충전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고가형 제품들과 차이점 나는 부분이 이제 포커스를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포커스가 이제 무한대로가 있어서 그냥 무조건 그냥 대충 포커스가 맞는 형태예요. 그리고 내장 메모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 메모리는 16GB예요. 생각보다 용량이 큽니다. 16GB 금방 다 쓰는 거 아닌가 싶을 텐데 열화상 카메라 이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6GB면 엄청나게 많이 찍어도 용량이 남아 돌 정도로 큰 용량이에요. 메뉴도 살펴볼게요. 이 제품은 버튼이 4개만 들어가 있는데 이 4개 버튼 이용해서 방향 버튼도 되고 뭐 메뉴도 조작하고 이런 식으로 버튼이 조금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버튼 눌러서 메뉴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영문으로 나오는데 제가 언어를 한국어로 바꿨어요. 상당히 다양한 메뉴들을 지원하는데요. 이 사진에 들어가면은 지금 찍은 사진들 볼 수가 있고요. 눌러서 보는 거죠. 넘기고 선택하고 다음 이미지, 다음 이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넘겨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가 찍어 보니까 열화상 그 이미지 자체는 생각보다 깨끗한 편인데요. 이걸 여기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하면 조금 거칠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물결 무늬 같은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PC 프로그램이 있는데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걸로 보는 게 좀 더 깨끗하긴 합니다. 뒤로 가기 버튼 눌러서 나와야 되고요. 근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 이게 버튼이 사방향 버튼 따로 있고 메뉴랑 뭐 전원 버튼 따로 이렇게 있으면은 조작하는 게 좀 버튼이 많아도 편하긴 할 것 같은데 이게 버튼이 이 버튼으로 다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조작하는데 조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규칙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들어가 보면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서 최고 온도, 최저 온도, 중간 온도 이게 띄어서 보여줄 수 있고요. 만약에 중간 온도 필요 없다면은 이거를 이제 선택해서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스팟을 세 가지를 띄울 수가 있는데 뒤로 가보면 사용자 정의 스팟이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세 가지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들어가서 만약에 이게 그때는 사방향 버튼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움직여서 만약 이 부분의 온도를 계속 추가를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앞에 있는 당기는 버튼 이거 이용해서 당기면은 여기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온도를 계속 화면에 띄울 수가 있어요. 경보 기능이 있는데요.
경보는 이제 알람을 해주는 거죠. 여기 들어가 보면은 경보를 일단 켜놓고요. 플래시 알람도 있고 오디오 알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알람을 켜놓을 수가 있는데 제가 일단 두 가지를 한번 켜놔 볼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규칙이 초과했을 때인데 경보 인계가,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사람 체온에 맞춰서 예를 들면 한 38도 뭐 이 정도 맞춰 놓는다면은 체온 높은 사람들이 만약 발견되거나 했을 때 알람 울리게 하거나 앞에 플래시가 번쩍번쩍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메뉴도 보면은 이제 방사율을 지정할 수 있고요. 방사율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근데 바꾸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특정 뭐 물질을 측정하거나 했을 때 그 물질에 뭐 가지고 있는 고유 방사율이 있다면은 그걸 지정을 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측정 범위는 이제 제가 오토로 해놨는데 이게 낮은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온도 쪽을 측정하는 게 있고 높은 고온을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범위가 달라지는데 제가 자동으로 지정하도록 해놨습니다. 근데 자동 지정 안 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20도에서 150도 또는 한 번 더 누르면은 100도에서 550도까지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오토로 해놓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색상표가 있고요. 색상표에 보면 이제 이게 처음에 아이언인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이제 좀 더 파란색을 좀 강조한 부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색상표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한 세 가지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PC 프로그램으로 넘겨가면은 이제 좀 다양하게 볼 수 있긴 합니다. 거리는 1m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변경시켜서 하면 좀 더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백색광은 이제 앞쪽 부분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이걸 만약 켜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 범위를 또 지정할 수가 있고, 제가 이거 자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미지 설정, 미리 보기 모드를 변경할 수도 있고 퓨전 레벨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PIP나 이런 부분들 비슷하게 설정 가능하고 날짜 및 시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끄는 거, 자동으로 꺼지는 거, 그리고 WLAN 설정도 가능하고 핫스팟을 지정해서 이제 스마트폰에서 앱에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크린 캐스트, 이거는 이제 스크린 캐스트를 받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 있는 영상을 이제 그대로 전송을 시켜서 이제 방송을 한다든지 또는 뭐 캡처를 한다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실제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 난방이 켜져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보면 뜨거운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이제 있겠죠. 그 부분을 이렇게 찍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다른 부분과 다르게 여기만 온도가 높죠. 이 부분에 이제 열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제 실제로 이쪽으로 보일러가 연결돼 있는데 보일러 파이프 쪽이 이게 연결돼 있고 이쪽에서 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촬영할 때 열화상 이미지를 보니까 이제 대략 어느 정도 부분에서 열이 나오는지는 알 수 있는데 이 정확한 위치, 그러니까 저 부분인지 이 부분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가형 제품들은 레이저 포인트를 쏘는 게 있거든요. 빨간색 빛을 쏴서 이제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뭐 딴 사람이 그 부분이 체크하게끔 해서 뭐 확인한다든지 그런 게 가능해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PIP를 이용해서 이제 겹쳐서 보이게 해서 대략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화상 이미지를 촬영을 할 때 알아두셔야 될 게 앞에 있는 트리거 버튼을 두 번 누르셔야 됩니다. 처음 한번 누르는 건 이제 찍을 건지 확인하는 부분이고 한 번 더 눌러야 저장이 돼요. 이제 처음에 그걸 모르고 당겼을 때는 한참 잘 찍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두 번 당겨야 됩니다. 보시면 한 번 당기면 이제 물어보는 게 뜨죠. 이때 한 번 더 당기면 저장이 돼요. 캡처 성공 이렇게 떠야 저장이 된 겁니다. 이렇게 두 번 누르셔야 돼요. 요즘 한참 이사 철이긴 한데요. 그럴 때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사를 갈 집에서, 그러니까 바깥쪽 부분과 연결된 벽에 찬바람이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확인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하면 그냥 춥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곰팡이가 핀다든지 또는 이게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쪽은 바깥쪽과 바깥쪽 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모서리 끝부분에 보면 온도가 좀 낮게 나올 수 있는데요. 저 부분을 얼만큼 메꿨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가장 온도가 낮은 부분과 그리고 그 위쪽 부의 온도가 높은 부분의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는 게 좋아요. 5도 이상 차이가 나면 좋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가장 낮은 온도 쪽이 19.4도이고 가장 높은 쪽이 23.6 정도 되고 제가 스팟을 직접 찍어 봐도 온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죠. 제가 찍어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온도 차이면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가운데 온도가 낮은 부분의 온도가 만약에 8도, 뭐 9도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다른 부분 벽은 20도이고요.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슬이 맺히고 곰팡이가 필 수 있다는 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걸러야겠죠. 전기 설방 같은 데서는 지금 보면 전선 같은 데서 발열의 특정 부분의 온도가 높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이제 꼬임이나 또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부분에 이제 열이 높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누전이 되거나 뭐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 확인할 때도 이걸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에 헤어 드라이기를 켜놨는데요. 그럼 헤어 드라이가 이렇게 온도가 높아진 게 보이죠? 앞쪽에 좀 빨갛게 보이죠?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 전선도 높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는 게 보이죠? 전선도 빨갛게 달아올라요. 왜냐하면 전력 소모량이 높기 때문에 전선을 통해서도 이제 발열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전력을 높게 사용하는 기기가 있는데 만약에 뭔가 전선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은 뭐 전선이 너무 오래됐거나 그러면 전선이 엄청나게 빨갛게 달아오르고 어떤 특정 부위가 불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이 가능해요. 전기장판을 켰을 때 열이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확인 용도로도 쓸 수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열선이 지금 꼬불꼬불하게 지금 올라온 게 보이죠? 네, 그래서 열이 잘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가장 높은 부분의 온도는 몇 도구나. 낮은 부분은 몇 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네, 하이크 마이크로 뷰어를 앱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기기 연결하는 거를 아래쪽에 연결할 수 있는데요. 이건 모듈 연결시켜서 하는 좀 이건 다른 타입의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데 그거 연결할 때 쓰는 거고 아래쪽에 걸 연결합니다. 근데 핫스팟을 켜라고 나오는데요. 메뉴에 보면 아래쪽에 핫스팟이 있습니다. 핫스팟을 눌러서 핫스팟을 켜줍니다. 그럼 이게 핫스팟을 켜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에요.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관리자 들어가서 여기 떠 있는 SSID 이름을 선택을 합니다. 그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핫스팟 설정에 들어가 보면은 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 기본 암호가 1, 2, 3, 4, 5, 6, 7, 8이래요. 그러니까 1, 2, 3, 4, 5, 6, 7, 8을 입력을 해서 이제 접속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기기가 뜨게 되고요. 연결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촬영하면은 원거리에서 촬영하는 게 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촬영 기기를 이제 고정을 시켜 놓고 이걸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고 뭐 확인한다든지 사진 찍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는 얘가 뭐 자동차 이런 데 고정돼 있으면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찍을 때 로봇 같은 데서 이제 이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겠죠. 또는 비디오도 가능합니다. 비디오 눌러서 녹화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설정들을 스마트폰 앱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보면 팔레트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해요. 누르면 이렇게 팔레트 변경되는 거 보이죠? 팔레트가 변경됐다고 해서 뭐 촬영이 뭐 내용이 바뀐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보기 더 편하게 팔레트를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흑백으로 보면은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팔레트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이 실제로 바뀌는 건 아니라서 자신이 보기 편한 모드로 바꿔서 보시면 되고 또는 이제 보고서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좀 보기 편한 팔레트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실제로 이 빨간색 부분이 이제 아까 피하고 연관돼 있어 보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피가 흐르는. 그래서 의학 쪽에서 사용할 때는 일부러 파란색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일부 청색으로 바꿔서 표현해 주는 부분을 쓰기도 합니다. PIP나 또는 이제 퓨전이나 이런 부분도 변경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실화상 카메라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PIP로 보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드를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고요. 퓨전이 뭐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제 예를 들면 경계선이 너무 또렷해서 실제 이제 열이나 이런 부분들 좀 확인이 좀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이제 열화상 이미지로 바꿔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교정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보면 실제 사용할 때 가끔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데 이게 고장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열화상 이미지를 계속 받다 보니까 센서도 열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촬영할 때 거리나 이런 부분도 계산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교정을 다시 한 번씩 가끔 해줘요. 그때 딸깍딸깍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교정을 임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눌러서. 스마트폰 앱에서 이미지 표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제가 찍었던 사진과 비디오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편집도 가능한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다가 이걸 한번 편집해 보고 싶다. 누군가 보고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어느 부분의 온도가 높고 낮은지는 보이는데 이 부분의 온도, 이 부분의 온도 이렇게 뭐 딱
특정 부분의 온도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잖아요. 여기 있는 편집 버튼 누르면은 편집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높은 온도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센터 온도, 그리고 가장 낮은 온도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제가 원하는 곳의 온도를 지정도 가능해요. 여기 보면 제가 중앙, 뜨거움, 차가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게 표시가 되고요. 다시 누르면 다 꺼집니다. 그 상자 지정을 눌러서 제가 원하는 부분의 온도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정 갖다 놓으면은 이 부분의 온도 지금 27.8도라고 이렇게 좀 작게 보이지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걸 저장 누르면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제가 나와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공유 버튼 눌러서 공유 가능하고요. PDF 문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도 양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삭제를 눌러서 지울 수도 있고요. 하이크 마이크로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PC 프로그램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별도로 유료로 구매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보면 기능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보면 파일을 보면은 이렇게 불러올 수도 있고 보기에도 언어도 한국어로 바꿀 수 있고요. 뭐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면은 또 이제 또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해요. 팔레트 모드도 바꿀 수가 있고 생각보다 많죠. 보기, 뭐 설정 꽤 많은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이미지를 한 개 풀로 하는데 여기서도 만약 측가점을 지정을 해서 어느 부분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다면은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온도도 재고, 이 부분도 재고, 뭐 위치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 지금 온도가 지금 표시되는데 오른쪽에서 이렇게 다 확인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온도 차이를 좀 뭐 확인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특정 범위 내에 이제 온도를 측정할 때는 이제 박스를 그릴 수도 있고요. 원도 그릴 수가 있고 타원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부분에 딱 그 발을 측정할 때 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다각형도 가능해서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팔레트도 변경이 가능한데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팔레트를 지원합니다. 제가 움직일 때 미리 보기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좀 더 편하게 팔레트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최고 온도, 최저 온도 이런 거 지정을 해서 지금 같이 띄울 수가 있어요. 중앙 온도랑 이렇게 해서 왼쪽 상단에 지금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열 또는 융합 뭐 다른 부분도 변경이 가능하고요. 기기 같은 경우에 측정할 때 가까이서 찍으면은 이렇게 기판 위도 생각보다 잘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어느 부분 온도 높고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보고서 형태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보면은 어떤 형식으로 이제 만들지를 설정할 수 있고요. 이 왼쪽 게 좀 더 보기 편하더라고요. 오른쪽 조금 내용이 빈약해 보여서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다음 누른 다음에 이제 이름을 정하고요. 파일 이름이랑 이런 거 정하고 그럼 워드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음 눌러보면은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게 되고 더블 클릭해 보면 이제 워드 문서에 이렇게 보고서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뭔가 제출하거나 이게 뭐 좀 보기 좋게 이렇게 좀 보여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 제품 구매할 때 5% 추가 할인을 받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하단 링크를 둘 테니까 구매하실 때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 어차피 구매하실 거면은 기간에 맞춰서 잘 구매하셔서 할인을 받아서 구매하시는 게 좀 더 좋긴 하겠죠. 이 제품이 좀 뭐 엄청나게 저렴하고 막 싼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리뷰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리뷰를 아주 잘 올려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뭐 갤럭시 탭 액티브 3 뭐 이런 거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갤럭시 워치 4도 준다고 하니까 한번 뭐 리뷰 이벤트에도 응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